클로징벨 라이브. 반갑습니다. 1월 14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다 왔어요? 네. 와, 진짜 솔직하다. 오늘 꾸밈이 솔직하네요. 자다 왔어요. 어젠가 그제는 여신 룩하고 나오더니 오늘은 또 일하다 왔어요. 수수로. 예. 알겠습니다. 뭐 자도 되죠. 시장 오르는데 뭐. 4,700인데요. 예, 뭐. 눈 감고 뜨면 100포인트 올라 있습니다. 예. 내일은요, 그러면? 내일은 4,800이죠. 와. 예. 그리고 모레가 금요일이죠? 4,900. 태세 전환 엄청 빠르네요. 왜요? 계속 이제 조금 조심하자, 뭐. 제가요? 네. 무슨 소리세요? 아니 5천 가면 내가 커피 쏜다고 얘기했는데. 맞다. 그 얘기도 하긴 했죠. 근데 5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외국인은 팔았습니다. 지금 며칠째 외국인이 계속해서 수급을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일주일만 본다면 요거 한번 일자별 오케이 요걸로 봐야겠다. 보여주시면 외국인이 1월 9일부터 해서 1조 6천억 팔고 3,500억 팔고 2,700억 팔고 오늘은 6,200억 팔고 사실은 지금 파는 날이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1월 초부터만 해가지고 1월 2일에 뭐 몇 번 사고 2일에는 2조 사고 7일에 1조 사고 뭐 이렇게 하고 나머지는 지금 계속 팔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는 계속해서 좀 오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3개월 차트를 보면 와 1월 되고 나가지고 더 많이 올랐어요. 와. 미친 듯이 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럴 땐 항상 일본을 봐야죠. 일본은 1.3% 올라가요. 오늘도 많이 오르네. 또 졌네. 왜 자꾸 지는 거야 니키한테. 예. 환율도 조금 걱정이에요. 환율 1,480원 되면 신경 쓰자라고 두 분이 말씀하셨었는데 네. 1,477. 1,477원. 예. 알겠습니다. 또 그 비트코인은 좀 올라와 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두 분 한번 모셔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오늘 SK증권의 에이스 가장 최고의 남자 SK 뼈를 묻는 남자 이재규 차장님 유니스토리 자산운용의 반도체 아저씨 김장일 본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는 뭐 제가 뭐 항상 그런 소리를 하지만 걱정은 됩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 지금 좀 올라와 준 상태에서 니케이가 어제도 3% 가고 오늘도 1.5% 가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 오늘 변동성이 좀 나왔어요. 태극기의 가운데 있는 문양처럼 태극마크처럼 위로 아래로 빨강색 파란색 이렇게 물결이 쫙 쳐져가지고 오늘 마이너스 플러스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0.5% 오르기는 올랐지만 그래도 약간 좀 간당간당하고 괜찮은가 이런 생각. 네. 또 개미들이 그 고버스 베팅한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들도 많이 하죠. 네. 그런 것도 좀 신경이 쓰이기는 하고요. 어쨌든 4,117인 오늘 시장 두 분은 어떻게 보셨는지 이재규 차장님부터. 네, 일단 뭐 종합 주가 지수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좀 거침없이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려했었던 것들이 좀 기후가 되는 것처럼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좋은데 뭐 아까 전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환율이 좀 올라가고 있다는 부분 이런 건 좀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다만 지금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새벽에 마감됐죠, 그죠? 제가 좀 월요일인가 오늘 그 생각이 잠깐 들어가지고 오늘 수요일입니다. 네, 그래서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썩 좋지는 못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벤트들이 좀 있어요.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도 거래 시간을 늘리겠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또 뭐 추가적으로 오늘 한화그룹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왔거든요. 그 분할을 하겠다, 존속과 그리고 신설법인을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변동성이 많이 커졌고 뭐 현대차그룹 움직일 때 상대적으로 못 움직였었던 기아 같은 경우도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지분 가치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면서 변동성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체감상으로도 좋은 하루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밀릴 듯 안 밀리고 있는데 지금 목표 주가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어쨌든 슈퍼사이클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닥의 제약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가 오늘 좀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대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1월달과 2월달, 3월달까지 본다면 저는 코스닥 같은 경우도
천스닥은 한번 도전을 해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 그래서 지금은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걸 어디서 제가 느꼈냐면 오늘 자동차 부품주들 중에서 급등한 기업들이 좀 있거든요. 네. 모베이스 전자라든지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이 크게 나왔는데 이게 로봇 쪽과 엮이고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살짝 이제 우리가 반도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많이 갔을 때 소부장이 좀 있다가 따라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현대차가 쭉 가고 나서 이 자동차 쪽에 엮여 있는 종목들이 좀 빠르게 따라온 것 같다. 그래서 시장의 요 순환 속도가 좀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매일같이 좀 변하고 있는데 오늘은 또 그동안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던 뭐 NC소프트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순환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전반적으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타이밍 자체를 좀 기다린다라고 한다면 여전히 뭐 우리 시장 좋은 날이다. 그래서 코스피도 오늘 4,700 이제 위로 올라왔죠. 네. 참 이게 간사하네요. 사람이 빨리 5,000포인트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000포인트. 네. 알겠습니다. 김장현 본부장님 오늘 장 어떻게 보셨는지요? 제가 오늘 휴대폰을 안 갖고 나왔고 장을 하나도 못 봤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중간에 봤는데 아주 디테일을 못 봤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별로 움직이지 않아서 뭐 어제 오른 거 오늘 빠지고 어저께 내려간 거 오늘 오르고 그러려니 했고요. 아까 하나 말씀한 그런 거 몇 가지 말고는 특별히 색깔이 있진 않았던 것 같아요. 환율도 뭐 바로 1480원 가지 않고 했기 때문에 눈치 작전 보는 것 같고 그래서 크게 오늘은 많이 코멘트할 거리가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증권주 오늘 딴 담아서도 그 얘기를 해서 뭐 거래량 늘고 어차피 뭐 거래 시간도 늘고 뭐 잡혀 있는 거 아니야, 그렇죠? 더 먹기 위해서 대기자금 들어오면은 증권주는 뭐 조정받은 건 아니지만 잘 버티셨으면 결국 한번 시세를 내주겠네. 그 정도 증권주에 대해서 기타에서 이 정도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4,700까지 쭉 올라왔는데 더 치고 갈 만한 뭐 이슈들이 좀 있다고 보세요? 뭐 계속 이제 실적 업그레이드 되면은 가겠죠. 환율이 다시 안정화되고 하늘 핑계 됐죠. N이 좀 약간 약세가 돼가지고 그게 막판에 1,400 얼마까 1,400 그 저기 뭐 50, 40 있다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게 큰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거 그리고 이제는 진짜 미국이 금리 인하를 안 하는 싸운 거, 트럼프하고 그게 일파만파 됐는지 그 정도만 이슈고요. 저는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슈는 아니라 보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는 그래서 뭐 크게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잠깐 쉬어갈 수도 있다. 예, 뭐 근데 그거 해결되면 또 바로 갈 수도 있고. 예. 뭐 5%밖에 안 남은 거죠. 5%? 안 남았죠. 5%, 6% 남았나?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항상 마일즈가 막판 올 때 95%까지 씻고 그다음 5% 남는 건 만만치 않은 거거든요.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하지만 네. 이것도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래서 언제든지 조정받을 수 있지만 추세가 바뀌는 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는 외국인이 파는 게 신경 쓰이지만 환율만 좀 안정화되면은 이게 추세가 금방 바뀔 것 같죠. 어떻게 말하면 gradually and then collapse가 아니고 gradually and then 좀 이따가 다시 올라가는 그렇게 급등. 희망을 해보는데 하여튼 뭐 조금 이제는 둔탁해진 건 맞아요. 왜 근데 둔탁해졌냐면 걸리는 외국인이라고 하셨잖아요. 외국인의 매도가. 네, 외국인은 왜 매도를 할까요? 많이 샀어요. 포지션에 이미 들어왔고 더 사야 되는데 환율이 아까 움직여질 것 같다가 안 움직여지잖아요. 그리고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못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이게 잡음이 있다 보니까 좀 주춤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익혀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한화 이야기 조금 해야 되고요. 네. 뭐 소각에다가 승계 뭐 이런 것들 같이 포함이 되면서 오늘 한화 그룹주 불기둥을 쫙 쏟았습니다. 그래서 이따 그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앞으로 더 힘을 내서 쭉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땡땡땡을 어떻게 좀 쳐볼까요? 한 1분 빠르게 한번 쳐볼까요? 네. 아유, 네. 콧물이 나지. 꺼야겠다. 네. 공기가 조금 안 좋죠. 네. 시장만 좋으면 되니까요. 예. 네. 자, 일단은 뭐 땡땡땡을 좀 미리 치고 네. 그다음에 이야기를 이제 나눠볼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흰둥이님께서 흰둥둥님이 땡땡땡, 네 멀티님도 오셨고요. 독고건이님 항상 와주시고요. 우주로라님, 장 탈출 전까지는 각오해야지 뇌가 쉴 틈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예. TH킴님께서 코스닥 얘기 좀 해줘 보세요. 바이오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말씀을 또 해주셨고요. 전효민님 또 들어오셨습니다. 땡땡땡.
안녕하세요. 예, 김슝슝슝님 땡땡땡. 네. 네, 맙소사돌님께서 들어오셨고요. 솔리마르님, 예, 많은 분들이 또 들어와 주셨습니다. 네, 바둑이님이 지수는 천천히 가도 돼. 중소형주로 좀 순환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셨고, 그리고 또 THK님이 코스닥 얘기 듣고 싶다. 맨날 코스피 오른 얘기 말고 코스닥에도 좀 얘기가 쏠렸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네요. 네. 좀 소외가 되시는 분들도 은근히 맞아요.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이 오르는 주식들만 딱 오르고 특히 대형주 말고 중형주나 소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좀 큰 변동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배 아프죠. 큰 배 애들은 아프죠. 재미없어서 안 샀는데 그래. 오히려 맞아요. 작은 애들은 떨어지고 큰 애들이 막 미친 듯이 급등하니까 야 대형주가 막 상한가 가고 10%는 그냥 뭐 그냥 이제는 뭐 장난치듯이 1, 2%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마감을 좀 해봐야 되는데요. 오늘 마감 지수 들어오고 있나요? 0.65% 플러스 4,723. 예, 종가가 고가로 끝날 것 같네요. 예, 4,723. 와. 이렇게 돼서 외국인은 뭐 6,200억 정도 팔고 있지만 오늘 기관이 좀 땡겨주고 있고 요 수급을 계속해서 보면 지금 일주일 동안 기관이 좀 많이 사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1월 9일부터 1조 2천억, 2천억, 8천억, 7천억 이렇게 해서 좀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부분 보시면은 이제 금투가 많이 사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기관 매수에서 대부분이 금투 물량이죠. 그래서 금투 쪽에서 좀 많이 사고 있고 수급은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서로 무슨 데칼코마니처럼 좀 싸고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와중에 개인이 좀 낑겨 있다는 거. 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0.72% 마이너스. 기관과 외국인한테 모두 다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기관이 1,600억 오늘 팔았고요. 외국인이 2,700억 팔면서 코스닥이 0.7 마이너스 942 이렇게. 하지만 개인은 엄청나게 남네요. 네, 개인은 코스닥을 좀 담고 있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한화가 25%. 네. 와. 삼성전자 2% 올라서 14만 300원. 현대차는 1.3% 추가적으로 올라서 41만 1,500원. 한화오션은 좀 떨어졌네요. 5% 마이너스고 오늘 로봇주 특히 이제 뉴로메카 25%, 네. 유진로봇 26%요 정도로 올랐고 천일고속이 또 뭐 있어요? 천일고속이 다시 오르네요. 상한가네. 예. 그리고 또 뭐 있습니까? 한화 갤러리아. 갤러리아가 상한가. 상한가. 예. 이따가 뭐 차트를 좀 보여드리겠지만 어쨌든 분할 이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재규님한테 한번 시황을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 시장 뭐 좋았다라고 말씀드리는데 뭐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를 수는 있어요. 어쨌든 내 종목이 올라가야지 좋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제 체감상으로는 좀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슈들이 굉장히 많기는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 보면서 좀 빠르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계속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시장만 보고 있는 건 아니라서 네. 이제 빨리 이제 자료를 만들어 왔는데 살짝 틀릴 때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좀 수정할 수 있으니까 이거 화면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아침에는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JP모건에서 이제 트럼프가 카드 이자를 10% 제한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자를 그러니까 트럼프는 이제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실제로는 역효과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사실 우리 시장과는 크게 연동이 없을 수 있는데 미증시에서는 그래서 금융주들이 좀 안 좋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금융주도 오늘 괜찮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네. CPI 발표 나왔는데 전년 대비해서 좀 올라왔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2.7%인데 이게 뭐 예상치에 부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와 있는 수치들을 보면 뭐 예상치와 동일하거나 예상치보다는 조금 낮게 나왔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강력하게 할 만한 명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선 금리 인하를 3월 달이 아니라 6월 달에 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서 최근에 제약바이오가 좀 약세를 보이는 것에도 금리 인하 시기 자체가 연기될 수 있다. 지연될 수 있다는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금리 인하의 확률이 지금 25.7%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25%. 그래서 거의 3월 달에도 금리 인하를 안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프리마켓을 7시로 확정을 하면서 테스트하고 6월부터 이제 도입을 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요 명분은 뭐냐면 2025년도에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외국에다가 250조 정도를 투자를 했대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이제 거래 시간을 늘리면 해외로 많이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2027년도가 되면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명분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시장에 나와서 어떻게 보면 증권주에는 긍정적일 수 있지 않을까. 저 얘기는 이제 어젠가 그제 서울경제인가에서 단독으로 먼저 뿌렸던 기사긴 한데 저게 뭔 소리예요? 프리마켓 7시로 한다면 넥스트레이드랑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저도 헷갈려요. 저도 헷갈리는 게 7시, 8시에 KRX에서 거래를 하고 네. 또 8시, 9시에는 넥스트레이드도 하고 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 본장은 9시부터 시작하고. 본장은 9시부터 시작을 하고 또 시간의 단일가는 없어지며 이게 굉장히 복잡하더라고요. 단일간 없어져. 네, 시간의 단일가는 또 없어지고 그래서 저도 이거 보고서 이렇게 되면 뭐가 좋은 것일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거를 주장하는 쪽에서의 입장은 우리나라 시장에 뭐 자금이 머무르게 하겠다라는 부분이랑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해외에서 돌발 악재나 호재가 나왔을 때 우리나라 시장의 반영이 느리니 그런 것들에 대한 그런 간극을 좀 줄이겠다라는 건데 글로벌 스탠다드로 가겠다. 저는 뭐 지금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하면 우리 뭐 새벽에 방송해야 될 수도 있고 와. 사실은 이제 코인이 등장한 이후에 전 맞아요. 세계적인 글로벌 이제 거래소들의 트렌드가 24시간 네. 뺑뺑이를 돌리자가 트렌드고 그쵸. 나스닥도 그거를 추진을 하고 있어서 제가 작년에 이제 3프로에서 나스닥 관계자랑 영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시스템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이게 쉽지가 않은가 봐요. 그래서 뭐 한다고 한지 지금 하문차사인 상황인 건데 우리나라도 뭐 거기서 24시간 돌린다. 근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저는 24시간 전 명확합니다. 두 분 다 동의하실 것 같은데 24시간 돌리기 전에 우리 기업들이 우리 거래소에서 상장을 하고 싶도록 만드는 그 분위기를 먼저 깔고 그 다음에 금투세를 걷던 24시간 뺑뺑이를 돌리던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일단 환경적인 것부터 개선하는 게 더 시급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좀 하기는 하고. 디토. 예, 동의하시죠? 기운도 없어. 왜 기운이 없으세요? 핸드폰도 안 갖고 아니 오셨으면. 그 비슷한 얘기 맨날 똑같은 얘기. 네. 세금 걷자는 거 아니야. 거래 많이 해가지고. 아니 그래도 본부장님처럼 피곤하지. 영향력 있으신 분이 목소리를 내주셔야 이 시장도 바뀌고 하는 거지. 금투세도 봐봐요 한다고 했다가 막 떠드니까 안 한다 그러고. 아 우리가 그래서 그런 아 거예요? 그럼요. 상법 개정도 원래 안 한다 그랬다가 기운 내겠습니다. 다시 한번. 프로에서 네. 재규님은 어떠십니까?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이니까 하루 종일 보게 될 것 같아서 너무 무섭고 아하. 투자하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보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뭐 저야 매일같이 방송을 하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해서 공부를 하지만 실제로 이제 본업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거래 시간이 길어지면 매매가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매매가 많아지면 확률 자체가 좀 떨어질 수도 있어요. 수익이 날 수 있는 확률이. 그래서 저는 뭐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시작이 안 돼서 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건 뭐 여기서 결정을 한 거니까 거래소에서 테스트 잘하고 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나 뭐 업종 종사하는 분들이 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명분으로 딱 상장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24시간 거래가 되면 개인 투자자들한테는 좋은 겁니까? 이건 뭐 케이스마다 다르겠죠. 갑자기 뭐 급전이 필요하거나 현금이 필요하면 매도를 할 수도 있고 갑자기 해외에서 좋은 내용이 나온다면 거기서 대응도 할 수 있으니까 좋은데 그렇게 안 해도 급전 필요해도 어차피 팔아서 매도해도 이틀 뒤에 들어오잖아. 그것도 이제 급전. 바뀔 수 있다고 하루로 하더라고요. 하루? 그렇게 거래 바꾼다고. 코인은 바로 뺄 수 있는데. 그래요? 어쨌든 그래서 네. 급전 필요하면 그런 건 좋을 것 같다. 네. 근데 이거 너무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할 거. 내용들도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근데 여기 재밌잖아. 제가 내용 보니까 또 이제 재밌죠. 재미있을 것 같아. 그 마이크로 재밌네요. 올라가는 거 마이크로는 1% 올라가면 삼전 하이닉스 따라서 0.1% 올라가면 얼마나 재밌어요. 밤새 새벽까지. 기가 막히지. 이야. 한 3개월 하면 와, 피폐해집니다. 너무 힘들겠다. 삐빼해진대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런 계획이 있다는 거. 네. 예. 테스트하고 이거 적용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6월 달부터. 그렇게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뭐 트럼프가 이란 쪽에 대해서 또 이제 방산 쪽을 자극할 만한 내용이 나왔죠. 이런 부분들 그냥 뉴스니까
제목만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차에 관련돼서 어제 엔비디아 출신의 뭐 박민우 씨가 수장으로 들어왔다라고 이야기가 되는데 네. 네 말씀하시죠. 요 저 박민우 씨 저 현대차 자율주행 사장에 들어오는 거 김정일 본부장님이 기사를 또 올려주셨더라고요. 저희 우리 단톡방에. 방에 올려주셨죠. 예. 저 어떤 시사점이 있어서 올려주셨어요? 좀 제대로 해보려고 노력을 하려고 젊으신 분이잖아요, 젊은. 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테슬라도 그 경험이 더 많고 음. 최근에 이제 그 뭐 사장님 그만두시고 이렇게 하면서 정체되느냐 뭐 또 알력이 생기냐 했는데 결국은 이제 더 적합한 사람을 구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징검다리 아니 그런 스태핑 스톤을 밟으면서 결국은 이런 분을 모신 거예요. 사장급이잖아요, 부사장급인가? 네. 그러니까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의미가 있는 기대를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라고 봅니다. 아마 이런 백그라운드 갖고 있는 사람을 이렇게 높은 자리를 한 경우가 저 최근에 못 본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제가 올려드린 거죠. 어제 네. 끝나고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긍정적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장이네요, 사장. 네, 사장. 네, 고대에서 전기전자 전공이고 펜실베니아 주립대에서 전기전자 석사, 컴퓨터공학 박사 뭐 요런 거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경험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테슬라에도 테슬라에 어디도 있었고 엔비디아에도 엔비디아도 있었고. 엔비디아에도 있었어. 그게 중요해요. 이분 몇 살인데요? 근데 만 48세라고 하시는데 그럼 50세 젊은 거죠. 네. 거기서 사장급으로 하는 건 굉장히 젊은 거죠. 77. 저랑 띠동갑이네요. 48살에 대기업 사장하면 젊은 겁니까, 이거? 젊은 거 아니에요? 엄청 젊은 젊은 거 엄청 그래요? 젊은 거예요. 그럼요. 40대 그러니까 사장. 본인이 세운 회사가 아니라면 오너 아니면 네. 48살 현대차그룹 최연소 사장 타이틀을 거머쥐었다. 이 최연소 타이틀 뭐 이렇게 기사도 나가고 또 이제 나가기 전에 전임 사장도 여러 가지 압박을 받으면서 지금 자리에 온 거기 때문에 좀 기대가 클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 이슈도 있었고 추가적으로 이제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 관련돼서 기아가 이제 좀 올라오더라고요. 기아랑 현대랑 현대모비스가 HMG 글로벌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해서 HMG 글로벌이 56% 가지고 있는데 기아가 30% 가지고 있으니까 약 16% 정도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늦게나마 그래서 기아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이제 오늘 현대차 그룹들이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이한 게 최근에 현대차랑 기아 같은 경우 현대차가 아니죠. 기아만 보시면은 수급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이야기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만 보여드리자면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팔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서 SK하이닉스 버텨주면 외국인 또 들어올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급적인 부분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매수할 만한 여력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질문 있어요. 네. 아, 너무 질문이 오늘 많다. 괜찮아요? 밑에 지금 빨간색 라인이 네. 외국인 보유 비중이잖아요. 네. 근데 저 보유 비중이 주가가 오르고 시가총액이 오르면서 자연스럽게 낮아지는 효과 또 나타날 수 있나? 이 수학적으로 제가 좀 계산이 안 그 돼가지고. 지분은 그 개수 아니야? 이게 비중이니까 관계없지. 주가가 오른다라고 해서 지분이 그거는 비중이 내려가진 않을 그렇진 겁니다. 않겠네요. 예. 그러면 저 보유 비중이 저렇게 주가가 오를 때 데칼코마니처럼 반대로 이렇게 내려와 있잖아요. SK 하이닉스 주가 위로 올라가고 네. 보유 비중은 아래로 내려가고 거기서 이유를 찾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실적도 너무 좋다 그러고 그렇지. 주가도 잘 가고 정부 정책도 받쳐주고 내 사업 내용도 너무 좋고 그렇다고 주가가 비싸지도 않고 마이크론이나 이런 거에 비하면 그럼 외국인들은 왜 저 보유 비중이 저렇게 줄어들었고 왜 팔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나름 분석을 해보자면 어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외국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외국인들이 어쨌든 자금력이 크고 좀 장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긍정적으로 보는데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지도 않고요. 매도한다라고 해서 무조건 빠지지도 않죠. 지금 화면 잠깐 보여주시면 이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은 아픔이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나서 최근에는 포지션 자체가 그렇게 엇갈리고 있지는 않거든요. 주가는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비중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많이 안 올라가죠. 그래서 사실 외국인이 매수한다라고 무조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의미를 너무 확대 해석하진 않아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SK하이닉스도 매도가 나오긴 했는데
엄청나게 물량을 좀 많이 던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수준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들어올 만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전 오히려 요 외국인 수급을 보여드린 게 생각보다 더 강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저거는 제가 감히 예측컨대 객기 아닐까요? 외국인 자존심. 자존심. 이거 우리 외국인도 사람이잖아.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니까 일단 팔았어. 죽어보자. 누가 이기나 보자. 하면서 네, 뉴욕 시간으로 좀 부들부들 되고 있는 거지. 근데 주가 계속 올라가는 거지. 죄송합니다. 예, 김장현 본부장님 어떠세요? 아 외국인이요? 네. 야 지금 말씀드린 가장 큰 게 외국인이 우리보다 빠르다고 생각하잖아요. 한 80%는 빠진 거 맞아요. 팔 때 나가는. 근데 20%는 틀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외국인은 20%는 외국인도 트레이딩을 한다. 그러니까 많이 먹었으면은 이게 실험하고 싶어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하이닉스 경우에 외국인이 삼성이 국내 기관이나 외국인이나 다 60만 원 안 될 때 많이 포지션이 이미 했어요. 60만 원 안 될 때. 그러면 이제 지금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네. 한 20% 이상 올라갔죠. 단기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고 싶죠. 그렇죠. 하는 사람이 10명에 2명, 1명, 2명은 반드시 생긴다. 근데 그거 갖고 추세가 바뀌었다고 볼 수는 없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국인 보유 지분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하나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채팅창에서 이제 하윤 씨 모르겠지만 아침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오늘 염승환 이사님이 네. 개편 때문에 마지막 방송을 하셨습니다. 어. 그래가지고 그 인사를 드리다 보니까 네. 이제 제 거취나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 궁금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정확한 그러니까 개편에 대해서는 제가 말을 못하고 제 이 상황에 대해서는 이따가 끝날 때쯤 말씀드릴게요. 채팅이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 얘기만. 네. 알겠습니다. 웬일로 인기가 많다 했어. 응? 인기가 많다. 이제 그런 거죠. 반에서 이제 재밌게 괴롭히던 애가 전학 간다 그러면 싫은 거지. 괴롭히는 맛에 학교 왔는데.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거 이제 방송 말미에 시간이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가볼까요? 네. 그리고 뭐 오늘 현대차 이거는 제가 뭐 지분 구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밸류를 다시 받고 있는데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각보다 관련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의 변동성이 좀 빠르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 사이클, 그러니까 주가가 올라가는 기간 자체가 좀 짧아질 수도 있겠다라는 좀 불안감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처럼 따라붙는 매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자제하실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요거 제가 보니까 12월 8일 날 네. 현대차라고 이렇게 준비해서 왔었더라고요. 당시에도 이제 로봇밸류 받으면 좀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을 매매하실 때 좀 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보시면은 아까 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게임이나 뭐 컨텐츠나 정말 못 올라갔던 기업들도 오늘 반등이 좀 나오거든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뜨겁진 않지만 수익은 줄 수 있다. 그래서 현대차 처음 이야기할 때도 이거 갈까라는 고민을 우리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좋은 주가 흐름이 나왔던 것처럼 결국에는 순환매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내 종목도 순서를 기다리면 순서가 찾아올 수 있겠다. 요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원전 관련주들도 장 초반에 좀 좋았거든요. 뭐 원전 이용률 15년 만에 최고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이 아래 내용은 제가 우리 방송에서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2030년에서 38년으로 넘어오면서 원전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늘어날 것이다라는 얘기. 그리고 이거는 되게 늦게 나왔어요. 1시 반? 요때 나왔고 2시에 IR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네. 제가 IR은 못 봤어요. 잘. 그래서 이제 인적 분할로 효율성을 극대화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한화그룹들이 주가 흐름이 굉장히 잘 나왔죠. 존속법인 한화가 76.3% 그리고 신설법인은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라고 23%가 만들어지는데 요거는 개인적으로 지금 가만 보시면 존속법인 같은 경우는 방산과 조선과 해양이 있잖아요. 요 기업들은 지금 따로 상장이 돼서 이미 밸류를 어느 정도 정당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네. 주가의 상승 밸류 자체가 좀 제한적이었다라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요 신설법인 쪽으로 포함이 되는 종목들이 오늘 변동성이 나온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네, 말씀하시죠. 네. 요거를 저 표로 보면서 말씀드리면 훨씬 좀 더 편할 것 같아가지고 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요. 한화 인적 분할 계획은 요렇게 됩니다. 오른쪽에. 지금 한화 가지고 계신 분, 그러니까 한화입니다. 한화. 예, 모기업. 여기서 한화가 존속법인으로 그대로 남고
그리고 옆에 한화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한화 비전, 뭐 한화 세미텍,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라이프 쪽에 갤러리아, 호텔 리조트, 뭐 이런 것들, 이런 거 지금 오른쪽에 테크 앤 라이프로 빠지게 네. 됩니다. 그래서 머시너리 앤 서비스 홀딩스로 이렇게 나가고, 요게 기존 주주들은 이 비율대로 그대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에 이제 금융, 조선해양, 뭐 에너지 하나 솔루션 여기 들어가 있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남긴 뭐 방산 요쪽. 그래서 뭐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장남 김동관 형님이 이제 저 방산이랑 뭐 하나 솔루션이랑 굵직한 사업들 그죠. 앞으로 이제 쫙 커져가지고 한화 먹여 살릴 것들 요건 이제 동관이 형이 맡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둘째 셋째도 해야지. 아들내미인데 줘야지. 삐지지 이렇게. 그래서 갤러리아, 백화점 이런 것들 말랑말랑한 거. 요건 오늘은 이제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예, 그러게. 둘째 피가 뜨거운 둘째한테 요거를 이제 딱 이제 말랑말랑한 거 이제 갤러리아랑 이런 거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막내도 좀 줘야 되잖아요. 금융. 금융 쪽은 이제 막내한테 이렇게 요런 식으로 좀 계열사를 맡긴다. 근데 이제 여기에 주주 입장으로서 좀 받을 수 있는 거는 주주 환원책 같은 거, 자사주 네. 소각을 이제 좀 크게 하고 요걸로 이제 추가적인 신설 법인은 없고 요런 네. 식으로 좀 딱 경영 승계에 어느 정도 마침표를 딱 찍는 듯한 그런 발표가 나서 네. 그런 것들이 주가에는 뭐 불확실성 제거 이런 측면에서도 굉장히 좋았다. 네, 이게 어쨌든 사업 자체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한 군데에 뭉쳐 있다 보니까 그 밸류를 책정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니까 밸류를 책정할 때 이제 어떤 뭐 피어 그룹을 대입을 해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좀 떼어내면서 네. 뭐 방산이나 조선 쪽, 해양 쪽, 에너지 쪽은 이제 한쪽에다가 집중을 하게 되는 건데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하나 오션 같은 경우는 원래 분리가 되어 있었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밸류를 정상적으로 받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 주가가 올라가는 게 한화 갤러리아가 주가가 올라가는 게 저도 맞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좀 시간이 지나 보면 뭐 신설법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메리트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한화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봤을 때 엄청난 저평가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여력은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오늘 한화가 좀 움직이면서 네. 좀 특이했던 게 지주사들이 또 같이 움직였어요. 그렇죠. 기대감이 있죠. 그죠. 오늘 뭐 SK도 많이 움직였고 HD 현대도 움직였고 변동성이 좀 이렇게 지주사 쪽으로도 한번 들어온 네. 것 같습니다. 그럴 만한 게 이제 한경에서 요거 기사를 잘 써놨는데 압축적으로 한화가 인적 분할로 그동안 기업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던 복합 기업 디스카운트, 그러니까 중복 상장 얘기하는 거죠. 예,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됐다. 장기적인 성장 전략이 필요한 방산, 조선, 해양, 에너지, 금융 이쪽은 이제 안정적으로 강화될 수 있고 기계, 서비스 이쪽은 유연하고 민첩한 시장 대응이 가능할 전망이다. 주주 환원 정책도 발표를 했는데 보통주 445만 주를 거쳐 이사회 거쳐서 소각할 계획인데 전체 보통주의 6% 가까운 물량이고요. 시가로 치면 4,560억. 새 정부 오.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의 자사주 소각이라고 합니다. 와. 예, 그래서 다른 지주사들 오른 것도 충분히 일리가 네. 있는 있죠. 김장열 본부장님도 코멘트 해주신다면? 그 SK가 그래서 많이 갈 거예요. 근데 SK는 꾸준히 올라갔죠. 지주사하고 증권은 기다림의 시간이었다. 이제 좀 시세가 나는 거라고 봐야 되고 소각할 수 있는 주식이 SK 가장 많을걸요 아마? 아마 그런 거 아닌데 20%인가 얼마야? 24%. 네. 전체 주식의 24%가 자사주니까 SK는 업사이드가 뭐 목표 주가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직 방향이 잘 잡힌 것 같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런 분위기가 이어지면은 장 전체적으로도 도움이 되겠죠. 증권하고 지주만 옛날처럼 다시 한번 올라가면은 다른 섹터가 좀 쉬어도 또 올라가는 모멘트 되는 거니까 좋은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부럽네요. 저는 물려받을 거는 빚밖에 없는데. 갑자기 부모님을 네? 저 부모님 사랑합니다. 예. 빚을 줘도 사랑해줘. 부럽다 이거죠. 예. 이 돈이 이렇게. 근데 빨리 넘겨줘. 왜요? 빨리 물려줘 또. 누구한테? 제가요? 결혼해갖고 이세를 낳아야지 또 엄청난 빚을 또 넘겨줘? DNA를 넘겨줘야지. DNA를. 이 엄청난 DNA가 썩히면 안 되잖아. 알겠습니다. 올해 안에는 결혼하는 거예요. 그렇지. 예, 알겠습니다. 아이도 같이. 예, 그거 봐주셔야 되는데 주례. 주례 봐주세요. 네네. 예. 우와.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거 넘어가 볼까요? 네, 그래서 뭐 오늘 지주사도 좋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거죠. 뭐를 매매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 많이 있는데 지주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정적이잖아요. 어쨌든 안정적이고 수익도 잘 나오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육성을 해주는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금융주나 그리고 증권주들 같은 경우도 은행주나 증권주도 좀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더 가기는 하는데 조정받았을 때 굉장히 무섭잖아요. 근데 이제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살펴보니까 그래도 좀 접근할 만 하더라고요. 대형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 오늘 이슈가 또 뭐가 있었냐면 그리고 이제 관세 판결을 앞두고 있다라고 해요. 맞아요. 14일 날. 그죠? 굿이네. 그것 보시죠. 때문에 비트코인이 올랐다는 얘기도 있던데 관세 판결이 관세가 그러니까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나면 좀 정상화되는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코인이 올랐다는 분석이 있어요. 와, 근데 그게 만약에 트럼프한테 불리하게 나오면 저는 저 같으면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 미국 쪽이 아니라 트럼프 쪽에서는 이걸로 내가 좀 안 좋은 결과가 나와도 트럼프에게 부정적인 결과가 나와도 더 밀어붙일 수 있다. 이런 관점이라서 오늘 뭐 결과 좀 나와 봐야겠지만 체크가 필요하고 다만 이게 시장을 엄청나게 흔들 만한 이벤트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관세 관련된 결론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언제 나오는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그러니까 14일이라고 알고 있는데 오늘 내일 중에 나올 것 같습니다. 아. 새벽쯤에 내일 나오지 아침 않을까 우리가 싶어요. 알 수도 있죠. 내일 아침에 알 수도 있다. 근데 그 알겠습니다. 법관이 6명, 뭐 8명인가 9명 있는데 6명이 이제 트럼프 쪽에 약간 영향력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일단 너무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통화량에 대해서도 시장에서 뉴스를 좀 다루더라고요. 원화 약세에 대해서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뭐 GDP 대비해서 우리나라 이 M2가 너무 높다. 미국의 2배다. 뭐 이런 뉴스들이 좀 나왔습니다. 네. 시장에 자금이 많이 풀렸다라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들 같은 경우는 뭐 작년부터 이야기가 좀 나왔었던 부분이라서 사실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진 않을 것 같고 추가로 이제 이번에 발표된 부분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 계산법을 좀 바꿨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옛날 계산법에서는 이 ETF가 M2에 포함이 돼서 오히려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너무 M2가 많게 책정이 된다. 더블 카운팅 얘기도 그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블 카운팅 같이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새로운 기준이 나온 게 ETF 같은 걸 이제 빼고 계산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시장에 돌고 있는 돈 M2가 이제 ETF를 빼고 계산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M2의 증가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높다라고 해요. 자금이 많이 뿌려지고 있다라는 것은 뭐 그러니까 시장에서 체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금이 많이 뿌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다만 이제 한국은행 측에서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환율의 흐름을 보면 자금이 좀 많이 풀려 있는 것 같긴 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리고 요거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비트코인 제가 우리 방송에서는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게 저점대가 8만 불이었거든요. 네. 이게 그래도 15% 20% 정도 반등을 해야지 추세적으로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라고 했는데 오늘 9만 5천 불까지 반등이 나왔더라고요. 8만에서 9만 5천이면 20% 좀 안 되죠. 그래서 뭐 장중에는 찍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비트코인이라는 가상자산 쪽에 대한 자금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위험자산 선호가 다시 한번 좀 시작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오늘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는데 오늘 핸드폰 안 가져오신 김정일 본부장님은 혹시 또 주목하신 이슈가 길 가다 보면은 막 뉴스 떠 있잖아요. 예, 에스컬레이터에. 보신 게 오늘 있으시죠? 사실 많지 않았어요. 많지 않았어요. 네. 하나 말고는 반도체 소비자가 오르는 거 말고 현대차는 오히려 반등을 했고 계속 반등했고 뭐 조선주가 좀 빠졌고 뭐 특별히 아주 이슈가 없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거. 그래서 조용히 있는 이유가 뉴스도 많지 않았고 네. 어저께 ICMS 얘기한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 타방송에서도 얘기하고 네. 그 후배 있거든. 후배? 얘는 애널리스트 하다가 지금 그만두고 이제 했는데 걔 붙들고 너 얘기 들어볼래? 그래서 20분 동안 ICMS 얘기했거든. 박찬호 씨 같네요. 예. 얘도 하이닉스 갖고 있어. 투머치도. 관심 있는 거야. 방송에 나와서 했는데 방송 진행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그 유튜브 그분 삼성전자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질문이 똑같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디까지 가요?
그래서 그거는 20분 다 들으면 내가 얘기해줄게. 그러고 이제 아무것도 안 들리는 채로 걸어가셨다고 귀에서 피나는. 근데 그게 그 정도로 중요한 일이. 중요하다니까요. 중요해. 아 그러면 말씀을 ICBM 아니고 ICBM. 말씀을 하셨으니까 여쭤볼게요. 지금 이거 뭐 아침에도 제가 물어보긴 했는데 하이닉스 지금 뭐 6거래일째 오늘까지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박스권에 좀 갇혀 있습니다. 70만 원에서 한 75만 원, 4만 원 요 정도에서 그리고 삼성전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한 8거래일째 좀 쉬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삼성전자도 13만 원에서 한 14만 원 조금 넘는 가격 요 정도에 좀 갇혀 있거든요. 그렇죠. 예. 기간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건지 혹은 단기적인 상승 자체가 이제 좀 끝나서 주가에 대한 그거에 대한 질문은 답은 항상 똑같은데 첫 번째 애널리스트들이 대충 예측이 비슷하게 모아지면은 주가는 탄력을 잃습니다. 사람들이 다 아니까 대충 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지나가서 보니까 새로운 게 나오면 올라가겠지만 일단 뭐 실적 나왔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곧 나오는데 올해 전망이 많이 올라갔잖아요. 이 대충 모아치고 있어요. 한 2개월 전에는 범위가 컸잖아요. 그러니까 탄력이 둔화될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미국의 마이크로라는 게 항상 우리의 어쩔 수 없는 벤치마크인데 그렇죠. 걔 주가가 지금 옆에서 기고 있어요. 기어요? 예. 그게 PER이 한 9배 중반이거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보다 낮게 거래되는 것이 맞다는 얘기가 아니고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걸 뚫을 정도의 캐탈리스트가 어디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 그 캐탈리스트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말한 ICMS가 진짜 폭발적인 반응을 더하면은 세 번째, 내년도 전망이 갑자기 땡겨지면은 주가는 진짜 간다. 근데 그거가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지 반영할 것인지는 제가 잘 몰라서 갖고 계신 분은 서두르 팔 건 없고 이번 달 말에 얘기를 들어보자. 여기까지가 이번 달 말에 하이닉스 얘기. 하이닉스 29일, 삼성전자 30일 실적 발표되잖아요. 29일, 30일까지는 일단 그때까지는 마이크는 가면 가고 안 가면 못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재규님도 혹시 의견이 있으시죠? 전자닉스 관련해서? 저는 일단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상방은 분명히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영업이익이 지금 양사 합쳐서 320조까지 나오더라고요. 작년 말에 대비해서 50%, 60% 올라왔기 때문에 업사이드는 분명히 있는데 이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1분기 때 디램이라든지 우리가 이 범용 쪽에 대해서 가격 인상이 많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1분기에 평균적으로도 많이 올라올 거라고 하는데 1분기와 2분기에 이 가격이 올라오는 정도가 둔화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분기 때 팍 올라가고 2분기 때 좀 덜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때는 주가 자체는 좀 흔들림이나 어떻게 보면 조정이나 이렇게 좀 주가 자체가 약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 상승에 대한 피크치가 2026년도로 봤을 때 저는 1분기나 2분기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가격이 올라가는 그 정도 자체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두 분의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 또 자료를 준비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또 아침에 안 나오셔가지고 하실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아서 자 일단은 두 분 앞에 지금 맛있는 스테이크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냥 스테이크 아닙니다. 네. VIP 빕스 스테이크입니다. 예. 예전엔 빕스가 뭔지 몰라서 VIPS라 그랬었는데 맞아요. 진짜 어릴 때. VIPS 빕스 스테이크 냉동 아닙니다. 냉장 배송. 와. 1인분에 8,300원 꼴인데요. 570g짜리를 2인분 들어있는 게 한 팩이거든요. 570g짜리. 요거를 3팩 드리는데 49,800원. 최초입니다. 2 플러스 괜찮네요. 1으로. 냉장 배송이고요. 프리미엄 스테이크 총 6인분. 요게 미국산 부채살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가니쉬들 야채도 엄청 많이 들어있거든요. 오. 양파 들어있고 브로콜리, 토마토 막 이런 거 들어있는데 그거 다 국산. 그러네요. 오. 네, 국산으로. 되게 싸게 나왔어요. 네, 그래서 프리미엄 스테이크 총 6인분에 49,800원. 가장 중요한 거는 네. 맛이겠죠? 예. 근데 저희가 항상 이렇게 먼저 갖다 두시잖아요, 음식을. 그러면 계속 기다리시거든요. 저희가 광고할 때까지. 근데 재규님이 오늘 먼저 먹었어. 어?
광고하기도 전에 시작하셨네. 먼저 시식을 그거 드시면 하셨어. 안 되죠. 딱 먹었을 때 그 서프라이즈한 표정을 딱 잡아야 되는데. 얼마나 뭐 이런 향과 이런 게 먹음직스러웠으면 네, 드셨을까. 맞아요. 배도 고팠고 배가 고팠고 먹음직스럽고 먹음직스러워서 먹어보니 참 부드럽고. 먹어보니 아. 부드럽더라. 네, 맛있습니다. 야채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음. 몸에도 좋을 것 같고 맛있어요. 제가 소스를 주나요? 네, 소스도 있고요. 제가 우리 방송에서 먹은 이런 고기류 중에서는 굉장히 맛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먹은 VIP. 것 중에 제일 낫다. 이야. 다른 거는 이제 막 턱뼈가 끊어질라 그랬거든. 저 예전에 한 번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먹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4시에 먹었는데 마감 딱 4시 반 할 때까지도 씹고 있더라고. 30분을. 네. 그런데 오늘 요 스테이크는 네. 최고다. 김장일 본부장님. 이게 호주 게 아니고 미국 거라했어요. 미국 거. 제가 호주 거는 많이 먹어보지 않았지만 누가 그러더라고. 호주는 조금 이게 호주는 방대하잖아요. 네. 미국부터 방대한가? 하여튼 목초로 애를 그 하늘 저기 소를 키우는데 요거는 미국 거는 아마 그냥 곡물로 사료를 키웠을 거예요. 그러면 더 부드럽대요. 근데 맞는 것 같아.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촉촉하다는 거지만 부드러워요. 질기지 않고 부드럽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스테이크가 마주 질기는 걸 좋아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사람은 부드러운 게 좋잖아요. 네. 그러니까 적합한 것 같아. 한 입 드셔주세요. 해서 부드럽고 육즙도 얼만큼 있고 네. 고소하고 고소하고. 호주산보다는 미국산이 더 낫다. 그렇죠. 요즘 대세는 미국이잖아요. 예, 맞아요. 마가. 괜찮습니다. 예, 이거 마스가. 사드실만 한 것 같아요. 괜찮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게 제품이 냉장육이라서 유통기한이 일주일로 짧대요. 네. 그래서 받자마자 냉동을 하시면 6개월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먹는 게 가장 맛있죠. 최고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좀 비싼 거 가지고 왔는데 요즘 돈 버신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서 네. 돈 벌었으면 의식주가 가장 중요하겠죠. 근데 이제 옷 의자죠.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캐나다 구스 카녹 와, 비싼 요거를, 거 가지고 오셨네 예, 진짜. 엄청 따뜻하다요. 예. 패딩은 또 캐나다가 제일 잘하잖아요. 캐나다 3대 명품 패딩 캐나다 구스를 저희가 가지고 왔는데요. 카눅을 최초로 말도 안 되는 가격 56% 할인된 39만 8천 원, 40만 원이 안 되는 가격으로 가져가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캐나다 구스 다들 아시죠? 방한 기술로 유명해진 브랜드인데 뭐 추위가 삶인 캐나다에서 경찰 구조대에게 사랑을 받는 제품이라고 합니다. 좋은 평가로 에비뉴에간까지 입점을 했던 브랜드고 뭐 백화점 가시면은 보실 수가 있는데 명행이 지금 이거 네이비인가요? 네? 네이비를 입고 있어요. 네, 네이비. 블루 색상을 입고 있는데 따뜻해 보이거든요. 어때요? 그걸로 뭐 끝난다. 로고 하나로 끝난다 이거예요? 네. 예. 굉장히 따뜻한 캐나다 구스를 가지고 왔으니까요. 이게 소진시 조기 마감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여성 남성 상관없이 다 입으실 수 있으니까요. 상세 페이지 보시고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워. 오. 너무 더워. 진짜 너무 더워요. 이 충전재가 너무 더워요. 네. 오케이. 그래서 부드럽다. 네. 얇고 부드러운데 따뜻하고. 맞습니다. 카나다 구스 카누크 39만 8천 원. 네. 고정 댓글에 링크 있으니까요. 링크 타고 들어가셔서 따뜻하고 맛있는 요 제품들 한번 살펴보시기 네. 바라겠습니다. 오늘 명행 인기 진짜 많네요. 왜요? 이제 뭘 입어도 멋있다고 하는 말까지 나오고 있어요. 아까는 제가 그 외국인 그 비율 물어봤다고 무식하다고 그런 분도 아직 있으셨군요. 많아요. 있어요. 네. 아니 모를 수도 있지 외국인 비율이 줄어드는지 뭐 어쩐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모를 수 있어. 네. 당연히. 그거는 양자역학 하는 사람들이잖아. 나는 뭐 내가 경영학과인데 아나. 난 모르지. 근데 앵커님 알면서 모르는 척 할 때도 모르는 되게 척할 때도 많잖아요. 있어. 그게 페이크입니다. 그런 척 해놓고 진짜 모르는데 모르는 거를 모르는 척 물어보는 게 이제 제 스킬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규님 더 자료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섹터 이야기는 바로 할까요? 뭐 섹터 이야기 조금만 네, 해보도록 말씀해 주세요.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전력기기가 오늘 좀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LS 일렉트릭이 가장 좋았고 뭐 효성중공업이랑 그리고 뭐 HD 현대 일렉트릭도 올라왔는데 일단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레포트가 좀 나왔어요. 뭐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올해부터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작년에 실적이 안 좋았던 게 대손 삼각비 때문에 그렇고 그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를 해보면
이익률은 뭐 10% 정도로 정상적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변압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 쪽에 대한 모멘텀들도 얼마 전에 발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얻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 제가 예전에 이제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 말씀드릴 때 요게 한번 이제 사이클이 돌면, 전선도 마찬가지고 사이클이 한번 돌면 수익성이 많이 악화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가만 생각해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대다수의 변압기라든지 전력기기가 노후화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미국은 또 땅덩이가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교체하는 그 기간 자체가 길어질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걔네 또 일하는 게 느리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같지 않죠. 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고려해 보면 변압기 같은 경우도 요즘에 다시 한번 올라오지 않나. 네. 변압기, 뭐 송배전, 그리고 뭐 차단기까지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이 메리트가 좀 부여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서 이런 기업들도 오늘 변동성이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펀더멘털 기준으로 봤을 때 산일 전기가 살짝 꺾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대적으로 좀 규모가 작은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제 혹시나 내가 이제 효성중공업이나 뭐 LS 일렉트릭이라든지 이런 거 좀 보고 계신데, 아 이게 좀 변동성이 많이 나온 것 같아서 난 좀 작은 기업 해보겠어 라고 하시면 산일전기 하셔도 되는데, 지금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좀 체크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좀 봐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원전도 오랜만에 좀 변동성이 나왔습니다. 미국 대형 원전 진출 가능성, 한국전력도 오늘 좋았고 한전기술도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거든요. 상대적으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덜 올라갔는데, 원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은 뭐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내용이 나왔죠. 아까 전에 제가 초반에 이슈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네. 원전에 대한 에너지 이용률이 이제 뭐 89.5%까지 올라왔다. 제가 여기 말씀드린 것 같은데, 네, 여기 없네요. 제가 다음번에 여기 있네요. 그죠? 원전 이용률이 15년 만에 최고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죠.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았지만 원전 쪽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미국에서 트럼프가 하고 있는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결국엔 에너지, 안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투자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원전주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 대형주 입장에서는 가장 안정적이라기보다는 매매하기에는 부담이 덜한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현대건설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우진 같은 경우도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현대건설이랑 우진 같은 경우는 국내적인 이벤트에 대해서 변동성을 좀 키우는 성향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미국 쪽에서 SMR이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왔을 때 변동성이 좀 더 나오고, 국내에서 내용이 나오면 이런 기업들도 좀 움직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좀 체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다 같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원전 쪽. 지금 생각해보면 저기 뭐 반도체가 미친 듯이 올라갔지만 그러고 나서 쉬는 동안에 조방원변, 네, 올랐죠. 조선 방산 원전 변압기 얘네들도 이제 밑에 눌려 있다가 반도체 가고 나서 얘네들도 쭉 올라와서 지금 전고점 부분에 맞아요.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회복을 했고 원전도 따라갈라나 싶었는데 얘네들도 조금 네. 올라와줘서 같이 가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대세 상승주를 사셨던 분들은 대부분은 같이 네, 상승률을 많이 누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수익률을. 맞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연간 기준으로 1월 월간 기준으로 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보다 현대차, 한화에어로스페이스, HD 현대중공업이 더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 작년에는 반도체가 압도적인 1위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좀씩 이제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 말씀해 보고, 제가 반도체 안 좋다라는 얘기 아닙니다. 네. 아니니까 그런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원전 좋았고, 오늘 저는 그래도 시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좀 특징적으로 보였던 게 게임주, 어제 NC소프트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10% 정도 올랐습니다. NC소프트 게임주, 그리고 오늘 실리콘2 같은 화장품도 좀 올라왔고요. 그리고 게임주도 올라왔고 컨텐츠 쪽도 좀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뭐냐면 시장에서 정말 관심 없는 거. 제가 그래가지고 사실 요즘에 고객님들 좀 오시면 여쭤봐요. 어떤 성향을 좋아하시냐? 여쭤보면은 이런 거는 거들떠도 안 보세요. 대다수의 투자자분들이. 제가 막 설득을 하기도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고객님들의 요청을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많이 관심 없어 하시는데 수익 나면 또 편해요. 왠지 내 PB가 게임주 추천하면 난 바꿀 싫을 것 같아. 같죠. 다른 사람 없어요. 맞아요. 네. 저도
말씀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럽거든요. 근데 이게 어쨌든 뭐 최근에는 변동성이 순환매가 나오는 것 같아요. 시장이 만약에 안 좋다면 특징적인 섹터만 갈 거거든요. 근데 보시면 지금 시총 상위 10개 종목이 거의 다 가고 있어요. 게다가 그 아랫단에 있는 게 지주사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피가 갔는데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못 갔죠. 네. 지금 뭐 2차 전지나 제약바이오 못 가고 있는데 이쪽 같은 경우도 자금이 전 들어올 가능성은 있다라고 봐요. 결국엔 전반적인 선순환이거든요. 정말 자잘한 기업들 있죠. 시총이 1,000억이 안 되고 그런 기업들 외에 우리가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돼요. 증권사에서 산업 레포트가 나오는 섹터들 같은 경우는 전 순환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제가 게임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뭐 아까 전에 환율 올라온 부분, 네. 환율도 잠깐 제가 여기 준비했는데 제가 이제 환율 처음에 이렇게 급락 나왔을 때 그런 말씀 한번 드렸거든요. 이거 너무 급하게 밀려가지고 한번 이렇게 튈 것 같습니다라고 했는데 제가 틀렸잖아요.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빠져가지고 내가 틀렸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이만큼 올라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튄다면 그때는 수급적으로는 좀 부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금은 주가가 밀리면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받아주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쫙 밀리게 되면 낙폭 자체가 순간적으로 크게 나오게 되면 그러니까 환율이 튀어서 종합주가지수 자체나 종목이 밀리게 되면 그때는 또 투매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때는 못 받아낼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체크를 하시면서 나중에 좀 안 좋은 변동성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지를 좀 고민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환율까지 잘 정리를 해 주셨고요. 사실 오늘 그 하락한 것들은 이제 조선주, 네네, HD 맞아요. 한조해, 하나오션, 현대중공업, 현대마린솔루션 이런 애들이 한 4%에서 한조에는 7% 빠졌어요. 반올림하면 8%.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최근에 사신 분들은 이제 마이너스 한 3일 동안의 되돌림이 나온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느 정도 단기간에 한 10거래일, 9거래일 연속 양봉이 나오면서 쭉 올라갔기 때문에 요거를 뭐 많이 다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방산 쪽 좀 몇 개 떨어진 게 있었고 근데 요것도 이제 살짝 고점에서 살짝 떨어진 거라 일단은 그렇습니다. 쉬어가는 템포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이제 또 떨어지면 나중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장현 본부장님 자료로 가볼 텐데요. 어떤 부분을 좀 말씀을 해주실까요? 그 미국이 그 오바일지 아닐지 이런 게 있는데 잠깐 볼까요? 다른 거 전혀 다른 거 한번 볼게요. 미국의 IPO 그 유력 후보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되는 것 이게 잘 되면은 미국이 유동성도 계속 그러니까 이제 계속되고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이 IPO 소식이 이상한 소리가 나오면은 그것도 좀 이상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아시는 그 우리 그 오픈 AI는 올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요. 뭐 그렇게 안 해도 돈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CEO가 의욕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있고 반면에 엔트로픽이라고 그 클로드 하는 회사 B2B 네네. 얘네가 가장 높다. 근데 지금 이제 이 3개월 전에 이제 시가총액이 얼마였냐면 한 이게 1,800억 달러 정도였고요. 3개월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딱 2배, 3,500억 달러. 3,500억 달러면 516조네요. 네, 그 정도까지 이거는 아직 초창기고 최근에 3개월 전에 1,800, 지금 3,500억 달러가 얘기되고 있다. 이런 얘기고 스페이스X는 잘 아시는 거고. 세레브라스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AI 칩인데 웨이퍼 엄청 큰 거. 그걸 통째로 AI 칩하는 그 특수한 회사. 웨이퍼 하나를 다 AI 칩으로 만든다고요? 예, 그렇게 하는 그 특수한 용도. 우리가 쓰는 그런 AI 용도는 아니고 B2B 쪽인데 이게 상장 가능성이 재점화되고 있다. 원래 얘네는 추진하다가 안 됐어요. 다시 하고 있다. 이런 거. 이건 조그만 거니까 무시하고 20-30조. 그리고 XAI도 얘기되고 있죠. 머스크. 근데 되면은 이것도 지금 현재로는 한 2천억대 이상, 2천억 불 이상 보고 있는데 현재로는 요 둘 다 되면 큰 거죠. 예, 근데 올해는 아니고 내년 이후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장이 오픈 이렇게 할 때 IPO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 제대로 안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좌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봤으면 좋겠고. 저거를 보면은 우리가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한국 주식 많이 하시는 네네. 분들인데 저런 걸 보고 우리가 국내장에서는 어떻게 뭘 아이디어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쪽에 이제 유동성이 계속 오케이구나.
자금 사정에 이슈가 없구나라고 생각하면 한국도 같은 IT 쪽에 AI 쪽에 큰 문제가 없겠네. 이 앞단이니까요, 이네들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11월 같은 그런 상황이 안 벌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뭐 단기 자금 유동성 이쪽저쪽. IPO를 많이 하면은 물론 자금이 딸리면 IPO를 하는 쪽에 돈이 몰리면은 기존 주식 시장에 비슷한 것들이 주식에 대해서 수급이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게 넘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순조롭고 미국 시장 자체에서도 자금이 안 빠지고 이런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이런 회사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네. 외국인 지분 얘기했는데 작년 말까지 올해 초까지 보시면 25년 초 이후로 외국인 지분이 어디가 여기잖아요. 보시면 옛날에 25년 초 이후로 외국인 지분이 빨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절대 금액인데 빠지다가 올라가다가 11월 달에 그 금융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빠졌잖아요. 네. 다시 올라와서 이렇게 해서 결국은 25년 초하고 봤을 때 넷 그냥 늘지도 않고 한 거예요. 비슷하네요. 아까 그 얘기인데 펀더멘털 뒷받침되면 좀 갈 여지가 있다는 외국인 들어올 여지가 있다. 근데 환율이 약간 비미가 될 소진이 있다. 그러니까 올라가면 더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 아직은 그렇게 추세가 이상하게 될 거라고 환율만 좀 신경 쓰고 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동성 측면에서 두 개를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하나 더 하실 수 있는데. 뭐 이 정도 하죠. 뭐 또 해? 아유 또 하는 거 시간이 남아서 드리면은 시간이 모자라서 안 되면 이렇게 하는 김에 합시다. 11페이지. 예. 하나만 더. 네. 아니면 종목 혹시 있으시면 그거면 더 좋아요. 종목은 없어. 종목은 요즘 안 보시고. 종목은 네. 종목 저 있습니다. 그럼 하나 하시죠. 오케이. 김장현 본부장님. 네, 요거는 이제 하나증권에서 나온 건데 하나증권 여기 잘 나오는데 미국이 시가총액이 얼마나 될까요? 미국 시가총액? 전 세계에서 이런 걸 하셨더라고. 비중이요? 네, 64%래요. 64%. 와, 전 세계 그럼 64%를 미국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나머지는 뭐 4, 3. 한국은 어디지? 안 적어놨네. 여기 기타에 들어있나?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90년부터 35년간 하면은 여러분 태어나기 전 애기였을 때니까 1764%. 우리는 323%. 근데 점점 좁혀집니다. 지난 10년간은 220%, 100%. 그다음에 지난 코로나 이후로 이게 이제 12월로 안 끊었어요. 이게 11월 데이터를 이렇게 했나 봐요. 실제는 더 높겠죠. 106%, 70% 많이 좁혔죠. 이게 이제 작년에 다 한 거죠. 네네. 그래서 무슨 얘기냐? 거꾸로 보면은 올해 미국이 한 10% 빠지고 한국이 한 15% 올라. 네. 그럼 이게 괴리가 확 없어지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리레이팅이 된다. 그 미국이 빠지고 한국 오르라고 아니 기도하는 그렇게 거. 되면 리레이팅이 된다. 리레이팅 밸류에이션 멀티플 달라질 거다. 내년부터는. 근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비슷하게 가면은 리레이팅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넘버 기준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요거 한 20몇 프로 괴리가 벌어지는 게 좁혀지려면 단계 좁혀지려면 미국이 빠지고 우리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저도 되게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고객분들이나 요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만나보면 미국 ETF를 저보다 많이 하세요. 그래서 되게 좋게 생각을 하시고 미국 시장을 제가 안 좋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시장이 굉장히 오랫동안 소외가 됐잖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자료 제가 모르긴 몰라도 저거 우리나라랑 중국이랑 바꿔놔도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신고가 경신하고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과정이고 신흥국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작년을 어떻게 보면 기점으로 해서 올해도 우리나라 증시가 좀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시총 상위주들만 가게 되면 그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는데 시총 상위주들이 가다가 버텨주고 멈춰주고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푸시해주고 환율 안정화되면 그 아랫단의 종목들도 낙수 효과를 받을 거거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매도해서 그 자금이 미국 증시로 가거나 뭐 코인으로 가거나 부동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시장에 남아 있다라고 한다면 네네. 밸류가 아직까지 평가되지 않은 중소형주 쪽으로도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도 좀 예뻐해 주십시오. 뭐 충분히 지금 뭐 예방 당하고 있는데요. 환율과 코스닥 정책이 2분기에 어떻게 2분기나 그 전에 나오느냐가 타이밍적으로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환율도 리스크는 1분기가 가장 큰 리스크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까지. 그러니까 지금은 그게 다 발현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는 조금 눈치 작전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재규님 종목 짧게 하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 종목이 아니라 ETF 말씀드리려고 그랬어요. ETF 좋아요. 지금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코스닥도 많이 궁금해하시고 제약바이오도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저는 지금 시장이 조금 이제 올라가고 있어서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코스피 ETF를 공략하는 것도 괜찮은데 저는 코스닥 ETF도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스닥 지수 인버스 그 인버스가 아니라 ETF 인버스는 안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자료 잠깐 보여주시면 코스닥이 항상 연말 연초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양호한 수익률을 보여왔는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코스피가 저렇게 잘 가고 있는데 코스닥이 과연 못 따라갈까 하면 저는 아닐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까지 본다면 코스피가 더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다다음 주나 다다음 주까지 본다면 네. 그 짧은 기간 동안 코스닥이 또 따라 붙을 수 있는 시장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스닥에 대한 ETF도 좀 관심을 가져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오늘 뭐 조선주 많이 빠져서 걱정 많이 하실 텐데 저는 조선주는 지금 밀리면 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뭐 LNG에 대한 모멘텀, MRO에 대한 모멘텀인데 좀 화면에 보시면 저 빨간색이 중국의 전략적 항만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파란색은 미국 건데 미국이 너무 많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지금 우리가 조선주 이야기할 때 얘들 왜 이렇게 설비 투자를 안 하냐, 왜 이렇게 투자를 안 하냐라는 이야기들 많이 했었는데 한화에서 이제 5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눌림이 나왔을 때는 조선주도 분할 매수의 관점. 전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코스닥 ETF 그리고 조선주 눌리면 어느 정도 좀 노려보면 좋을 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게 3.1절 연휴를 이용해서 부담 없이 떠나는 글로벌 드림 투어인 상해 요거를 또 만들었다고 하네요. 네. 6박 8일은 좀 부담스럽고 좀 더 가볍고 인사이트는 꽉 찬 요런 투어. 아, 요거 맞나? 3.1절 연휴. 상해는 또 가까우니까 그때는 그렇게 가는 것만 또 따로 있나 봐요. 예, 중국 산업의 요충지이자 제조 무역부터 금융까지 압도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는 상해에서 여러 번 소개드린 복단대, 상해교통대, 재학생 멘토링뿐만 아니라 임시정부청사 역사 탐방, 빅테크 기업, 현직자와의 만남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예원, 수향마을 등 관광으로 완벽한 일정까지 다녀올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이 전화번호 010-8651-5870 이쪽으로 연락을 주셔서 3.1절 정말 부담 없이 그리고 또 의미 있게 또 보낼 수 있는 글로벌 드림 투어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를 이제 좀 본부장이 개편을 좀 얘기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개편 관련해서는 제가 얘기할 수는 없고 네네. 채팅창에 워낙 또 의견이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요거를 무시하는 것도 예의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한 그래서 90%가 그 얘기예요. 예, 제 얘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은 그 뭐 내일 모레도 말씀드리겠지만 오프닝 벨은 제가 이번 주까지만 하고 이제 그만두고요. 그리고 이제 클로징 벨은 이번 달까지만 이렇게 하고 이제 안 하게 됐습니다. 예, 그렇죠. 예, 안 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예, 뭐 다른 분들이 또 잘 뭐 메꿔 주시겠죠. 너무나 이제 애정하는 건데. 근데 뭐 월말까지 지금 한참 남았으니까. 예. 저기 오늘의 한마디를 남은 기간 동안 네. 내가 꼭 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예. 오늘 말고 이제 앞으로 남은 동안 앞으로요? 매일매일. 왜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아니 제가 그만두는데 왜 오늘 한마디를 오늘의 뭐- 아니 덕담으로. 없잖아. 얘기하고 들을 시간이 그거 없잖아. 티키타카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하나하나를 하겠다. 이거지. 네. 알겠습니다. 예, 누가 어떻게 바뀔지는 뭐 아직 미정이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예, 그거는 뭐 저한테 언급하지 마라. 근데 이제 채팅에 워낙 많이 물어보시니까 예, 관심이 많아서. 제가 이제 그렇죠.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왜인지 알려달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여기 제작진은 또 생각이 있겠죠. 예, 저는 뭐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자, 그러면은 저희님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예, 오늘도 4,700을 돌파한 시장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녁 맛있는 거 드시고요. 또 편안한 밤 드시고 추위 조심하시고요. 내일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